저는 이상규 당선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규 의원 당선자께요. 네. 네. 지금 뭐 부정부실 이런 선거 얘기하고 계신데 여기랑은 좀 약간 맞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실히 하고 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의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어떤 통진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이 아닌가 이런 좀 의혹이 있는데요. 그 북한 인권이나 3대 세습, 북핵과 같은 이런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상규 당선자님의 정확한 입장, 그 뭐 종북보다 종미가 문제다 이런 식의 말돌리기가 아닌 정확한 입장 표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예. 먼저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이 횡행하는 거에 대해서 참 아직도 그 군사 독재 시절에 남북의 이제 대치가 아주 이 벼랑 끝같이 되었던 그런 이제 색깔론이 계속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유감입니다. 저희 뭐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게 계속 그 불거지고 제기가 되었던 바가 있고요. 사실 여전히 남아 있는 사상 검증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형태의 질문과 그러한 그 어떤 프레임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한 번 평양을 방북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본 저의 느낌은 그랬습니다. 굉장히 회색빛이더군요. 예, 콘크리트에 색칠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서 쭉 살아온 진보 운동을 한 제가 가서 보기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대목은. 그러니까 술의 경우에도 술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옆으로 기울이거나 거꾸로 들어보면은 이게 셉니다. 병뚜껑 기술은 이제 정교하게 돼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포애적 관점 그리고 통일의 상대방으로서 협력과 교류를 해야 될 그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초 속에서 그 기초 하에서 죄송합니다. 비판할 건 비판할 수 있다. 예, 지금 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당선자님 지금 좀 말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더 인권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이래든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 북에 대해서 연대와 북에 대해서 통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한 기초 위에서 그건 예. 제가 한 가지 지적 좀 하고 싶은데요. 네. 한 사람에게 대해서 당신 주사파냐 이렇게 묻는 건 신뢰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의원이라면은 자기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를 대변해야 돼요. 근데 유권자가 그 사람이 뭐한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양심의 자유를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 지키고 싶으면 공직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유권자에게는 자기의 이념과 정책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밝혀야 되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는데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이야말로 위험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왜요? 그 예를 말씀이야- 들어가지고 예컨대 국민들은 의구심이 있거든요. 저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상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왜 표를 달라고 합니까? 만약에 내가 표를 줬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과정 자체가 선거의 검증 과정이죠. 근데 그 예. 선거의 검증 과정에서 바로 저런 질문이 나왔을 예.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저 질문에 대한 답변 때문에 저에 대한 지지 여부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건 다 보장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지금 이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민 농객께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그 뭐 단편적인 또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을 한다면 북한의 북한 3대 세습 문제, 북한 핵 문제, 아까 그리고 인권 인권 문제였던가요? 문제.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또 진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 공당의 의원이시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시니까 그 본인의 어떤 대북 안보관에서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주장이신데 이 세 가지에선 답변을 유보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사상 검증과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평화적인 관계로 끌어갈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거를 더욱 악화되는 관계로 갈 것인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재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 저는 네. 이거 지금 이권자로서 시민논객 질문이 굉장히 지금 커지는데 질문이 잠시만요. 문제가 우선권으로 있다. 시민논객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전 국민이 궁금해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토론이 물론 네. 그것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특정 패널에 그 무슨 어떤 것들을 묻거나 이럴 지금 시간이 그건 있는 사회자가 건지. 판단할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 굉장히 예. 궁금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 예, 예. 왜냐하면은 저는 주체 사상을 가진 분들 자기 발언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잡아가두는 건 후진 미개 사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진보 진영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받을 거다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정희 대표도 질문을 받았고, 제가 볼 땐 진보 진영에서 정말 몇 안 되는 대중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3대 세대에서 발언하지 않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발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내부적인 어떤 이렇게 통합진보당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지금은 뭐 통합진보당에 가서 안타깝지만 저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옛날에 연평도 그 폭격이 있었을 때 그 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틀 후엔가 있었던 그 대북 결의안, 전제 군사적 수단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 그냥 또 반대하셨죠. 유일하게 반대 표명을 했어요. 당시 민노당의 이정희 의원이나 어느 의원도 김선동 의원도 그에 대해서 기권을 했지 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조승수 대표가 그 반대를 했는데 이유는 규탄을 하더라도 이것이 군사적 확정까지 갖고 있는 규탄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누구도 조승수에 대해서 저 사람이 무비판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이다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할 말을 하는 그런 애정을 가진 비판자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근데 우리 진보 진영이 그런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그 이상규 당선자님 말씀 좋았어요. 그러니까 동포애와 그다음에 통일의 상대방으로서 존중하면서 하지만 할 말은 해야죠. 하는 애정을 가진 예. 그 친구. 이것이 우리가 택할 그 위치가 아닐까. 이거 한번 토론을 그래서 앞으로 많이 저는 했으면 그 좋겠어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입장을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향후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계속 그런 과정은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현안마다 저는 입장을 다 발표할 겁니다. 예.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 그 시민논객이 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논객 일단 답변을 유보하시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시니까 더 진행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민논객의